테슬라 소식입니다. 300슬라 되는 테슬라. 3대1 주식 분할 결정.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에 나선다. 이번 분할로 테슬라의 주가는 주당 현 $900 선에서 $300 선으로 떨어지게 된다.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3대1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4일 종가 기준 $925.90인 테슬라의 주가는 $300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테슬라는 이번 분할을 언제 시행할지는 주주총회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2020년 8월에도 5대1의 액면 분할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발표 당일부터 분할 시행일 사이에 60%나 올랐다. 액면 분할은 자본 구성 같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식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투자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하락장이 이어질 때 별다른 비용 없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향후 주가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이번 분할로 테슬라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증권사 로스캐피털 파트너스의 크레이그 어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주식 분할 시기는 흠잡을 데 없다며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주총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그는 2020년 말 생산 규모로 200만 대를 제시했다. 또한 연말에 또 다른 공장 위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에는 테슬라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라며 정점을 찍었다고 내다봤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양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어디선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방정식이 바뀔 수 있다며 확언하고 싶지는 않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 전에 돌입한 트위터 인수 파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4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 출하. 애플이 9월에 출시하는 아이폰 14를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 출하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본격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 거밍치 TF 인터내셔널 연구원은 5일 트위터에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은 처음으로 6.1인치 기본 아이폰을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에 출하할 예정이라며 과거 인도 공장은 중국 공장보다 1분기 정도 늦게 아이폰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시장 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의 95.3%가 중국에서 생산됐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 봉쇄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경색,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등으로 애플은 제조 기반을 중국 이해 지역으로 다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중국만큼 인구가 많으면서 생산 비용도 저렴한 인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인도의 애플 제품 생산 비중이 2021년 3.1%에서 2022년 6에서 7%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스마트폰 시장으로도 성장성이 밝다. 2021년 기준 인도의 휴대폰 출하량은 1억 6,900만 대로 단일 국가로는 중국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인도 휴대폰 출하량은 2억 100만 대로 2021년보다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1년 20% 수준이었던 인도 내 5G 스마트폰 비중은 2022년 49%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궈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인도의 아이폰 출하량은 중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동시 출하 계획은 애플이 중국 이외의 아이폰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애플이 공급망의 지정학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시장을 새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애플 실리콘 최적화 팀즈 연내 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팀즈 앱을 수개월 내 선보인다. 지난 3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유니버셜 바이너리 기반의 맥용 팀즈 앱 정식 버전을 올해 중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맥용 팀즈 앱은 x86 아키텍처에 최적화돼 M1과 M2 기반 하드웨어에서 맥OS의 코드 번역기인 로제타일을 이용해 구동된다. 로제타일을 거치는 x86 기반 앱의 성능은 애플 실리콘의 성능을 절반가량만 누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아웃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 365 핵심 앱을 애플 실리콘에서 네이티브로 구동되도록 개발하고 있다. 로제타일을 이용하지 않고 애플 실리콘에서 바로 구동되면 하드웨어의 성능을 그대로 끌어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실리콘에서 팀즈 클라이언트의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상회의 중고해상도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할 때도 성능 향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M1과 M2 기반 맥 사용자는 새로운 팀즈 앱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x86 기반 맥도 새로운 팀즈 클라이언트를 쓰게 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본업 별로면 어때? 부업 짭짤한데? 아마존 먹여 살린 이 사업. 미국 빅테크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본업인 소프트웨어와 전자상거래 사업보다 부업인 클라우드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2.78%, 4% 상승한 282.47달러, 139.52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최근 한 달간 각각 7.46%, 22.93%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아마존은 2분기에 1212억 3,400만 달러의 매출액과 약 20억 2,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레피니티브 기준 월가 전망치였던 1,190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아마존의 2분기 순손실은 리비안 투자에서 발생한 39억 달러 규모 손실이 포함됐다. 아마존의 2분기 영업이익은 33억 1,700만 달러였다. 아마존은 본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에서는 부진했다.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 사업이 포함된 온라인 스토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온라인 스토어 사업은 아마존 매출에서 41.94%를 차지한다. 현재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업은 비용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힘입어 창고 등 물류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비용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의한 수요 둔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휘발유를 포함한 운송비가 급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수익성을 훼손하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교환 환불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풀필먼트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업 모두 본업과 반대로 부업인 클라우드 사업에선 호실적을 기록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197억 3,900만 달러에 달했다. 월가 컨센서스인 195억 6천만 달러를 웃돈다. 특히 아마존의 2분기 영업이익은 33억 1,700만 달러였는데 오즈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57억 1,500만 달러로 오히려 더 많았다. 적자였던 전자상거래 사업과 달리 오즈가 아마존 이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두 기업의 클라우드 산업은 성장 가능성도 크다. 시장 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4,465억 달러로 추정되는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30년엔 1조 6,141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진 먼스터 루프 벤처스 매니저도 최근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제외한 아마존의 오즈와 광고 사업의 기업 가치를 계산하면 약 1조 1,000억 달러로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며 지금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 최근 증시를 위협하는 경기 침체 우려는 클라우드 산업에도 악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클라우드 상위 사업자 3사의 클라우드 매출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27.46% 늘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기록했던 35.40%의 성장률은커녕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성장률 32.58%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대부분 기업이 원격 업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을 완료해 클라우드 수요가 감소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에도 설비 투자 늘려. 구글 등 미국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큰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설비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대표적 빅테크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설비 투자가 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약 13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서버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 주로 투입됐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저기술과 컴퓨터 과학에 투자하는 우리의 전략은 맞다고 평가했다. 지수 제공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가 S&P 500 편입 종목 약 3분의 2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1,498억 달러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의 자사주 매입은 10% 늘어난 1,608억 달러, 배당은 14% 늘어난 1,406억 달러였는데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자사주 매입 증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장비, 기술 등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최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증시가 요동치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현금을 쟁여두기보다 설비 투자를 늘린 것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코로나19 확산 기간 현금 보유를 늘렸던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재개하고 미국 기업들이 최근의 공급망 혼란 속에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것 등도 설비 투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린 것은 아니다. 일부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 인텔은 2분기 실적 악화 속에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를 낮췄다.